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가 농민들과 함께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불법 정치 현수막을 단속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법에 따라 철거해도 정치인들의 항의와 압박이 상당하다고 호소합니다. 요트 관광과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고성 등량만 마리나 시설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 묘도에 2028년 가동을 목표로 1조 4천억 원 규모의 LNG 터미널이 조성되면서 수요처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불법 정치 현수막에 대해 단속하면 될 일이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법대로 해도 정치인들의 항의와 압력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불법은 방치하고 뒤처리는 공무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 이후 민주당 광주시당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수막 게시의 책임은 의원 개인에게 있고 불법 현수막 철거는 구청의 업무인 만큼 당 차원의 대처 계획을 둘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발견되면 구청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현장에서 불법 정치 현수막들이 제대로 단속되고 있을까? 광주자치구의 불법 현수막 담당 부서에서는 정치인들의 민원이 상당하다고 호소합니다. 법에 따라 철거해도 항의와 압박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뛰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 당직자 3명이 내려와서 현수막을 돌려달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가주라는 전화 있잖아요. 뭐 이분들을 통해서도 전화가 오고 뭐 개인적으로도 전화 오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항의 민원 대부분도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다 됐었는데 민주당만 좀 반발이 심했죠. 정치인과 지자체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당 차원의 계획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에게 모든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질적으로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취재진은 양 위원장에게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당 차원에서 어떤 지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선거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자신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과태료를 낼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지 않냐는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의 무책임한 답변에는 민주당 일당 독점 정치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출근길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면서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항공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서서히 거치겠고요. 현재 위성 영상상으로도 깨끗한 하늘 드러난 만큼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도 높게 올라서 대체로 포근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8도 안팎, 한낮 기온은 21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가 농민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는 인근에 위치한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판매될 계획인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리백과 연계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주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찾았습니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실제로 농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일이 갖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주와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광주에서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농민들이 손을 맞잡고 민관협의회 출범을 알렸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전달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되는 곳은 광주 광산구 본량동 일대입니다. 농사를 짓는 논 위에 1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져 있는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사들일 예정인데 농민들은 농사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글로벌모터스는 알리백 이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량동 영농 태양광 사업은 자경농, 임차농 모두 참여하는 농민 중심의 햇빛 연금 사업으로 농민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 기업의 알리백 달성을 연계하여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금지돼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사용기한을 8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농지법은 지속가능한 사업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9개가 국회에 발의돼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시는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해양 레저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성 등량만에는 마리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요트 관광과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 요트 국가대표팀 감독이 해당 시설에서 요트 사업 법인을 운영하며 보조금 횡령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에 조성된 보성 비봉 마리나. 이곳에서는 전 요트 국가대표팀 감독이 요트 사업과 관련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자 법인 대표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인 대표는 최근 3년간 보성군으로부터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명목으로 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중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보조 강사와 코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용 요트를 빌린 것처럼 꾸며 인건비와 임대료를 30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입니다. 또 보성 등량만 바다낚시 공원 시설 관리 계약으로 받은 지방 보조금 7천만 원 중 6,500만 원을 직원에게 허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국가 보조금 3천만 원 가량을 횡령한 것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드러난 횡령 금액을 모두 합하면 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법인 대표는 횡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본인 돈으로 우선 주고 나중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이를 다시 직원들에게 되돌려 받았다는 겁니다. 또 동업관계에 있는 특정인이 본인을 내쫓으려고 악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선지급을 했으니까 그걸 코치들한테 돈을 들어가는 것을 다시 제가 이제 받은 거죠. 뭐 공급 횡령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뭐 2억 정도 된다. 뭐 이를 하면은 십자가에서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경찰에서도.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횡령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광주 Y 프로젝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강기정 시장이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관련 공무원 2명을 포함해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강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서임석 의원은 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한 서창 감성조망대가 구조적으로 부실하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30년 공직생활 경험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과 소통을 아는 시장,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출마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호남의 전성기, 상상 이상의 광주를 진보당의 이종욱과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 본부장은 공무원 노조 광주 본부장을 지낸 뒤 2021년부터 민주노총 광주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수 묘도에 추진되고 있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LNG 터미널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핵심 시설인 LNG 저장 탱크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부터 가동 예정인데 수요처를 확보하는 게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거대한 원통 모양의 구조물 안쪽으로 지름 90m에 달하는 지붕이 들어섰습니다. 작업자들은 분주한 손놀림으로 지붕과 외벽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LNG 허브 터미널의 핵심 시설인 액화 천연가스 저장 탱크. 이번에 지붕 구조물까지 설치되면서 기본적인 외형을 갖추게 됐습니다. 탱크 한 기당 20만 킬로리터 용량으로 오는 2027년까지 3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부에는 마이너스 163도 저온의 LNG를 저장하기 위해서 9% 니켈 플레이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전체적인 공사 기간도 제일 긴. 여수 묘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LNG 허브 터미널 조성 사업. 저장 탱크와 선박 접안 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조성 중으로 현재 38.3%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이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대상 사업으로도 선정돼 정부 펀드 자금 2,800억 원이 투입됐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도 모두 23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업체 측은 오는 2028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산단 입주 기업과 발전소 등에 LNG를 공급할 계획인데 수익성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말까지는 한 4군데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트레이딩 업자들과 같이 수요처를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중국이랄지 다른 나라도 지금 접촉을 중에 있습니다. 업체 측은 LNG 구입 단가를 낮추는 것도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공급처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3분기 호남권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호남권 경제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와 철강 생산은 늘었지만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부진해 전체적인 제조업 생산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관세 인하와 조선 수요 회복 등으로 4분기에는 제조업 생산이 소폭 반등하겠지만 건설업은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를 기리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상격인 기로에선 세계상은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자행된 성폭력의 참상을 알린 마리안 게티와 안네스 나밧의 침묵의 무기가 수상했습니다. 경쟁 부문 뉴스상은 지난해 비상계엄이 발령된 국회 현장을 취재한 한밤의 계엄령 2시간 38분의 기록이 받았고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유영길상에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현실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포화 속의 아이들 제작팀이 수상했습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 상당수가 면허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허 인증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킥보드 업체를 방조 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등굣길 고등학교 앞입니다. 등교 시간이 임박하자 한 고등학생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달려옵니다. 이번엔 또 다른 학생. 학교 앞에 도착한 학생은 킥보드를 세워두고 급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면허 있어요? 아, 면허 없어요? 이번엔 대학가. 경찰이 전동 킥보드 무면허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무면허 운전도 적발됩니다. 무면허로 범칙금 10만 원 납부하셔야 되고 면허가 있으셔야 되고 안전모도 당연히 쓰셔야 돼요. 이렇게 무면허 운행이 잦은 건 면허 인증 절차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운전면허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킥보드를 대여해봤습니다. 결제가 이뤄지자마자 킥보드가 이렇게 작동하는데요.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탈 수 있는 겁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는 이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브랜드의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 등록 없이 대여해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라는 화면이 나오지만 다음에 하기를 누르자 결국 작동됩니다. 현행법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여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법을 잘 모르면 그냥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하면 좀 지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최근 업체에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면허에 대한 부분들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할 수밖에 없어서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부터 벌칙 조항까지 만들어주는 새로운 이동수단에 걸맞은 제도 개편 없이는 무면허 운전도 사고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공을 쏘아 올렸지만 해당 지역이 적어 아쉬움이 컸는데요. 무주군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전주문화방송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농어촌 기본소득. 하지만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순창을 포함해 전국 7개 군에 불과해 여러 지역이 추가 선정을 요구하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주군이 시범사업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어 정부 아닌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할 수는 없지만 인구 감소라는 절박한 현실에 금액을 낮춰서라도 시작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돼서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으로 가자는 결의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 공모를 준비했던 터라 기본소득 재원 확보나 활용 방안은 어느 정도 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무주군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 화폐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세우는 등 기본소득 선순환 모델을 공모 당시 정부에 제시했었습니다. 군은 전담팀을 꾸려 구체적인 지급안을 마련하고 조례 정비 등을 거쳐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서 탈락한 전국 지자체가 무주군의 행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입니다. 순창 등 정부 사업 선정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역별 추진단을 꾸려 직접 관리에 나서지만 무주군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성과 없이 정부 사업 탈락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정도에 그친다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처럼 현금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상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주형 기본소득이 정부가 쏘아올린 보편적 복지 개념을 확산시키고 안착시키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원주시가 공연 관람 수입의 10%를 추가 징수하도록 한 조례가 개정 1년여 만에 폐기됐습니다. 조례 개정 후 원주에서 자취를 감췄던 대형 공연들이 재개될지 주목되는데 원주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서 하는 대형 공연에 관람 수입의 10%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원주시 조례가 결국 폐기됐습니다. 원주시가 관련 민원 해결과 세수 증대를 목표로 조례를 개정한 지 1년 1개월 만입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인들이 공연이나 아니면 이런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원주시를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기피도시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폐기된 조례는 대관료와 별도로 공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무조건 관람 수입의 10%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의 문화 저변을 더욱 축소시킨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 2023년과 24년 여름 열렸던 싸이 공연도 조례 개정 후 올해는 열리지 않았고 코로나19 이후 원주에서 열렸던 나훈아, 심수봉, 장윤정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례 폐기 소식에 공연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원주시 행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시민들한테는 질 좋은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시켜서 1년 동안 지금 휴면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가 삭제되면서 공연업계에서 원주 공연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대형 공연들이 바로 열릴지는 의문입니다. 유명 공연의 경우 일정이 길게는 1년 이상 미리 잡히기도 하고 공연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같은 장소를 고집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만들었다 바로 잡는데 13개월,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과 지역의 문화 저변은 축소되고 결국 원주의 문화 수준까지 후퇴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광주 공연예술계의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이 광주에서 활동하는 여성 공연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무 분리와 임금, 의사결정 구조 등의 성평등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요 배역의 성차별 현상과 경력 발전 기회의 불평등이 성별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고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성폭력 신고자와 증인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제16회 광주 여성영화제가 오늘 저녁 7시 광주극장에서 개막합니다. 오늘 개막식은 변영주 영화감독과 이유영 배우의 사회로 진행되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전회차 매진을 기록한 영화 이반니 장만옥이 개막작으로 상영됩니다.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는 여성영화제에서는 경쟁 부문 본선에 오른 장단편 작품을 비롯해 여성과 소수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밝히는 56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전임 교원 12%가 세계 상위 2% 연구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과기원에 따르면 2025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지스트 소속 연구자 23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는 전체 전임 교원 194명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로 광주과기원 교원들의 연구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대학 측은 평가했습니다. 한편 세계 상위 2% 연구자는 네덜란드 기업 엘스비어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해마다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영향력 평가 명단입니다.
오늘 출근길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암과 보성 등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00m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광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항공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서서히 거치겠고요. 현재 이렇게 위성 영상상으로도 깨끗한 하늘 드러난 만큼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높게 올라서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8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 3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2도 안팎으로 매우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기온차가 무려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주말에는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약한 비가 지나는데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